오늘은 좀 어이없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해외 근무 거절한 그날 회사에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3시간 만에요. 권고사직을 받고 새 출발 준비 중인 야무자리라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해외 근무 가지 않기로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그 거절한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볼게요. 먼저 회사에서 처음에 제시했던 조건을 말씀드릴게요. 해외 발령지는 베트남 호치민이었어요. 8월 초부터 근무 시작. 그런데 연봉은 지금이랑 똑같이 말이 되나요? 거기에 주거비랑 생활비로 미국 달러 1,000불. 원화로 환산하면 한 달에 150만 원 정도예요. 뭔가 큰 돈일 것 같은 느낌도 있지만 실상 따져보면 아니에요. 베트남 물가가 한국보다 싼 건 맞아요. 식비도 싸고 일상적인 것도 싸죠. 근데 호치민에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는 달라요. 5살 아이가 있으니까 안전한 동네로 가야 하잖아요. 거기에 세 식구가 살만한 투룸이나 쓰리룸을 구하려면 월세가 1,200불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회사에서 주는 1,000불? 집값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거기에 차량 지원도 없고. 호치민에서 차 없이 5살 아이 데리고 살 수 있을까요? 오토바이 사이사이로 다녀야 하는데 그것도 매일. 아니면 사비를 들여서 차량도 사고 기사도 해야 되겠죠? 기사비도 내야 되겠죠? 아이 교육비 지원도 없어요. 한국인 학교나 국제학교 보내려면 그것도 다 우리 돈이에요. 연봉은 한국에서 받던 그대로인데 집세도 모자라고 차도 우리 돈, 아이 학교도 우리 돈. 이게 다 가족이 같이 살아남을 수 있는 조건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신랑은 한국에서 현재 진행하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을 다 접고 셋이서 호치민 가서 우리 돈을 까먹으면서 살라는 거예요. 회사를 위해서. 저 혼자만의 결정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가족 전체의 결정이었고요. 어쨌든 그래서 결국 거절했어요. 아이 어린이집 픽업 가기 전에 회사에 먼저 전화를 했고 부사장한테 전화해서 말씀드렸어요. 현재 제 상황상 해외 근무는 어렵다. 이렇게요. 화내지 않고 그냥 단호하게. 부사장은 정말 쿨하게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끝난 줄 알았어요. 그날 저녁 7시. 저녁 준비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이름을 보니까 부사장이었어요. 왜 또 전화야.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왠지 받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받았더니 이렇게 묻더라고요. 혹시 어느 정도 지원해주면 나갈 의향이 있을까? 내가 회사랑 다시 조율해볼게. 뭔 개소리야, 진짜. 진짜 한 달 동안 고민 끝에 3시간 전에 거절했는데 똑같은 사람한테 또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조건을 말해보라고. 머릿속에서 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 진짜 보내고 싶었구나. 그리고 지금 현재 부서장도 나가기로 했는데 본인이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 밑에서 자기 일을 대신해줄 누군가가 필요했겠죠. 그게 저였어요. 저는 16년 동안 회사가 정해준 대로 다 따라왔어요. 연봉도, 제가 일할 자리도, 보너스도 회사가 주는 만큼만 받았어요. 사실 협상할 수 있다는 생각 한 번도 못 했거든요. 근데 그날 알았어요. 조건은 협상할 수 있는 거구나. 다만 그동안은 제가 그 카드를 못 쥐고 있었던 것 뿐이었어요. 이번엔 제가 카드를 쥐고 있는 거예요. 가지 않겠다는 카드. 솔직히 그 순간에 잠깐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건을 세게 불러볼까? 말도 안 되게 높여서 회사가 못 받아들일 만큼 불러볼까? 그리고 혹시 그 조건이 된다면? 근데 뭐 되면 뭐예요. 어차피 저는 안 갈 거거든요. 한국에 가족이 있고 아이가 있고 부모님이 있는데 돈을 조금 더 받는다고 그걸 다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부서장한테 말했어요.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제 상황의 문제예요. 제 상황상 해외 자체에 가는 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까 이상하게 너무 통쾌했어요. 웃음이 나더라고요. 16년 동안 제가 그동안은 회사 눈치를 많이 봤었거든요. 승진평가, 인사평가, 부서장 눈치, 임원 눈치. 근데 그날 저녁 7시에는요, 회사가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그동안 당한 거 그날에 그래도 반 정도는 갚은 기분이었어요. 오해는 말아주세요. 회사를 미워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16년 동안 저를 키워준 곳이고 그곳에서 만난 좋은 사람들도 많았어요. 근데 권고사직이라는 통보와 함께 이렇게 취급을 받다 보니까 그동안 안 보였던 게 보이더라고요. 회사라는 곳은 결국 회사예요. 저를 가장 지켜줘야 하는 사람은 결국 저밖에 없어요. 이 사실을 16년 만에 알았어요. 좀 많이 늦었죠? 근데 늦더라도 깨달은 것이랑 모르고 사는 거랑은 다르니까요. 그래서요, 이제 회사는 잘 안 보려고요. 사실 뭐 볼 필요도 없죠. 이제 회사랑 거의 뭐 끝난 마당에. 제 인생의 카드는 이제 제가 쥐고 있을 거예요. 해외 근무 거절한 거 후회 안 해요. 회사에서 다시 전화 온 거 받아들이지 않은 거 그것도 절대 후회 안 해요. 저는 제자리에서 이제 제 방식대로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저는 무조건 잘 됩니다. 같이 가실 분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 현재 휴직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휴직 이후에 제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현재 짧게 할 수 있는 알바도 알아보고 있고 또 다른 것들도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바쁘시더라도 맑은 하루를 바라볼 여유를 갖고 행복을 느껴보세요. 저도 이렇게 한 달을 쉬면서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니까 행복은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든 느낄 수 있는 작은 여유, 행복 누려보세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봬요. 감사합니다.